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 12만 원으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35살의 월세는 2달째 밀리고 냉장고 안에는 라면 3개와 김치만 남아있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게 다 남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 그릇의 떡볶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라 제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바닥에서 진짜 보물을 찾게 되었는지 그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찾은 인생의 진짜 의미,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12만 원, 월세는 이미 2달째 밀렸고 냉장고 안에는 라면 3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35살,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잃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도 성과 부진으로 해고당한 지 석 달째였죠.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지저분했고 눈가에는 어둠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일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원망할 대상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성과만 강요하던 상사, 불공정한 인사제도, 경기 불황, 심지어 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님까지.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눈치채셨지만 직접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씀하셨죠. 준호야, 네가 어릴 때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던 아이였다는 걸 엄마는 기억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저는 방과 후마다 가게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나르고 계산도 도왔죠.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준호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도 너를 소중히 여길 거다. 그 기억이 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저는 동네를 걸으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도 좋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골목 끝에서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손님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며 떡볶이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괜찮다며 그냥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남의 호의를 의심하고 세상을 차갑게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당분간 일을 배우며 함께 가게를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제 간절함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떡볶이 소스는 자꾸 타고 김밥은 제대로 말리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할머니께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단순히 요리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이 가게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어.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게 분위기도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처 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저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었습니다. 민수라는 고등학생은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원망하거나 운명을 탓하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방과 후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었고 근처 회사에 다니는 영희 누나는 점심시간에 와서 주문을 받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희 가게는 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가게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냐고,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말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성공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머니 분식집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혹은 이미 극복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에 힘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